손흥민의 리그 20호 골은 정말 많은 선수가 관여됐고 또 많은 상황이 서로 맞물리면서 발생된 정말 보기 어려운 득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리버풀이 토트넘과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날 리버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몰아붙였음에도 오히려 손흥민에게 선제골을 먹혔었어요. 특히 그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세세뇽의 패스가 투입되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손흥민에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수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에요.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리버풀은 수비력이 그렇게 형편없는 팀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주어진 공간이 더욱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손흥민의 이 득점이 터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어째서 리버풀은 손흥민에게 이만한 공간을 내줬느냐? 둘째, 어째서 세세뇽의 패스를 쉽게 허용했느냐? 셋째, 왜 로버트슨이 오른쪽에 있고 아놀드가 왼쪽에 있느냐? 그 대부분의 해답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은 요리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면 이 상황에서부터 이미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라면 아놀드가 우측, 로버트슨이 좌측에 있는 게 맞겠죠? 이렇게 둘의 위치가 바뀐 이유는 이 직전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리버풀 선수들 대부분이 페널티 박스 앞쪽에 쫙 깔려있죠? 리버풀이 코너킥을 수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걷어내는 과정에서 볼이 크게 뒤로 넘어간 직후의 모습인데요. 리버풀이 여기에서 다시 압박을 하기 위해 올라가는 중에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서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리버풀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서로 잠깐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지 전체적인 대형 자체가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죠. 이런 식으로 둘이 바뀌는 모습은 리버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걸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로 꼽은 이유는 토트넘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코너킥 처리 상황에서 선수의 위치가 바뀐 건 리버풀뿐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주목할 선수는 바로 지금 그 뒤로 넘어간 볼을 잡고 있는 에메르송입니다. 살라가 바로 붙으니까 몸을 뒤로 돌렸죠. 이걸 그대로 길게 백패스를 해서 요리스에게까지 넘겼어요. 그 다음에 다시 롱볼 때리고 몇 차례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 연장선상으로 나온 게 바로 이 그림인 겁니다. 방금 볼을 뒤로 돌렸던 에메르송, 새삼스럽게 다시 보면 정말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죠. 얘는 오늘 우측 윙백으로 나왔어요. 즉 본래라면 지금 한 이쯤에 있는 게 맞는 선수라는 겁니다. 근데 방금의 코너킥 처리 과정에서 그 자리로 복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가 완전히 비어있게 된 거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포지셔닝, 하지만 이게 토트넘에게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됐는데요. 원래 우측에 있어야 할 윙백이 좌측에 있다. 그렇다고 좌측 윙백이 우측 윙백 자리로 간 것도 아니다. 즉 본래라면 여기에 없어야 할 선수가 추가적으로 이쪽에 가담하게 됐다. 지금 리버풀의 모습을 보시면 일단 3톱이 3백에게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비와 벤탄쿠르에겐 마찬가지로 2명의 중미가 붙은 상태고 그들이 1대1 싸움에서 밀리게 되더라도 그 뒤를 파비뉴가 커버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까지는 이 압박 시스템을 통해서 토트넘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에메르송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담한 지금 로버트슨은 골키퍼인 요리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도 이미 2대1 상황에 놓인 거나 다름이 없게 됐습니다. 이걸 본 요리스가 바로 이쪽에 롱패스를 때려 넣었어요. 로버트슨은 볼을 받은 에메르송에게 함부로 붙을 수가 없었고 핸더슨도 벤탄쿠르를 잡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형태였지만 오히려 그 덕에 리버풀의 압박 구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전술적으로 의도된 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우측 윙백에게 좌측 윙백 자리까지 이동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렇다면 얘가 오늘 우측 윙백으로 나섰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연히 만들어진 기회를 잡을 줄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이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컸는데요. 먼저 로버트슨은 에메르송에게 붙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세뇽이 측면에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코나테도 손흥민 때문에 붙을 수 없었고 핸더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탄쿠르를 잡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이미 뒤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메르송은 즉시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케인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2대2로 숫자가 동등했기 때문에 케인이라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럼 파비뉴가 바로 이쪽에 가담하면 되지 않았냐는 반응도 있었는데 그건 에메르송이 바로 패스를 찔렀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판단이라고 봐요. 만약 파비뉴가 바로 이쪽에 붙었다면 에메르송이 그냥 직접 전진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볼은 이렇게 넘어갔고 이걸 케인이 소유하는 것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손흥민의 움직임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은 케인에게 볼이 투입되는 걸 보자마자 즉시 이렇게 중앙 전방으로 침투했습니다. 원래 붙어있던 마크맨은 코나테였지만 로버트슨까지도 이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로버트슨이 코나테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세세뇽에게 붙었다면 이렇게 들어오는 패스를 코나테가 끊지 못할 경우에 손흥민에게 1대1 찬스를 내주게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이건 세세뇽에겐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포인트 중 하나, 어째서 세세뇽의 패스를 쉽게 허용했느냐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아까와 다르게 손흥민의 이 움직임은 전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애초에 손흥민이 전방에서 중앙지향적으로 침투한다는 목적 자체가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의 침투를 직접 득점원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상대 풀백을 끌어당겨서 토트넘 윙백이 활용할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은 제가 이전 리뷰들에서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기에서의 평균 위치나 터치맵을 봐도 손흥민은 확실하게 전방에선 중앙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버풀에게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의 코너킥 처리 과정으로 인해 지금 케인을 맡고 있는 것이 아놀드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케인은 볼을 받고서 완전히 안전하게 소유한 다음에 아예 직접 중앙까지 파고들었는데요. 이걸 아놀드가 제어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놀드는 쿨루셉에게 투입되는 걸 경계했을 수도 있겠지만 로버트슨이었다면 보다 확실하게 이걸 미리 끊어내지 않았을까 싶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케인의 중앙 드리블 돌파가 리버풀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됐는데요. 첫 장면부터 손흥민을 전담해서 막던 선수는 코나테였죠. 케인이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니까 코나테가 손흥민을 버리고 케인에게 붙기 시작했어요. 케인이 이 위치까지 들어온 이상 직접 슈팅을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케인의 결정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튀어나가면 손흥민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릴 거란 생각도 있었겠죠. 첫 장면에서 말씀드렸던 포인트, 어째서 손흥민에게 이만한 공간을 내줬느냐가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케인은 방금까지의 과정으로 인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세세뇽에게 넘겼고, 그 세세뇽이 다시 손흥민에게 넘기면서 최종적으로 코나테의 마크마저 없어진 손흥민에게 선제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장면, 손흥민이 이 위치에서 이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코너킥 처리 이후로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던 에메르송, 그로 인해 발생된 토트넘 기준 좌측에서의 수적 우위, 여길 빠르게 노린 요리스의 롱패스 판단, 손흥민의 중앙 침투와 그로 인해 끌려간 로버슨, 이로 인해 좌측 공간을 넓게 점유할 수 있게 된 세세뇽, 케인의 중앙 돌파와 그를 저지하지 못한 좌측 풀백 위치에 있던 아놀드, 연쇄적으로 손흥민을 버리고 케인을 막으러 가게 된 코나테. 손흥민의 리그 20호 골은 정말 많은 선수가 관여됐고 또 많은 상황이 서로 맞물리면서 발생된 정말 보기 어려운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리버풀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나 싶네요. 양팀 모두 최고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 득점 장면 하나만 봐도 느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